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저항급형으로 설계했을 때 8개 회사 중 유리한 곳은 딱 3곳이었습니다. 남성분들은 B사, 여성분들은 A사와 C사가 가장 저렴했는데 만약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다, 건강한 만큼 더 저렴한 가격이 가능합니다. 또 B사의 경우에는 이 10년 고지형보다 더 저렴한 특별한 플랜도 한 가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건 영상 후반부에 본격적인 가격 비교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렴하면서 보장까지 좋은 곳이 있음에도 보장이 좋지 않거나 비싼 곳에 가입하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요. 간병인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소중한 가족들에게 내가 짐이 되진 않을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인데 정작 나는 부담스러운 금액을 내야 하고 보장도 좋지 않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간병인보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여기에 대한 답변인데요.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사람의 96%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 중에서만 해도 교통사고로 14개월을 입원하고 간병비로 6,600만 원을 사용한 분이 계시고요.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월 400만 원이 넘는 간병비 지출을 1년 반째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직접 겪어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본인이라도 간병보험을 가입해야 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앞으로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 간병비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병인보험은 크게 필요 없다, 가입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해 간병인보험의 조건이 형편없었고 간병비 자체도 지금만큼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간병인보험을 리뉴얼하면서 조건이 좋아지거나 가격이 저렴해지거나 가족 간병이 가능하게 바뀌는 등 많은 개선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간병인보험을 미리미리 가입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앞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수요가 많다면 가격도 올라갈 거고 내가 정말 시간이 널널해서 혹시나 가족이 아프면 내가 간병을 해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간병인보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시겠지만 가족이 있어도 거리가 너무 먼 분들, 생업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 돌볼 아이가 있어서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께 간병인보험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또 1인 가구이신 분들, 나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는 분들 역시 노후를 위해 간병인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병인보험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보험이 있고 내가 간병인을 쓰고 청구하면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간병인 사용보험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은 간병인 사용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 가입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할 때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48시간 내에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내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보험사에 전화만 하면 간병인을 알아서 보내주고 간병인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보내주니까 인건비 상승 걱정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장점이 있는 간병인 지원보험을 두고 사용일당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약관에 48시간이라는 말이 좀 거슬립니다. 내가 만약 이틀 정도만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런데 간병인을 컨택하고 나에게 연결되는데 48시간이 걸린다면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병인 지원보험을 추천하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인건비 걱정이 없다. 사용보험은 인건비 상승 감당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간병인 지원보험 역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보험료 변동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최대 10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갱신형은 갱신 시점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다면 갱신 시점의 내 보험료도 그 손해율에 따라서 비싸질 테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실비보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갱신형을 잘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런 불안정성 때문인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간병인 지원보험은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보험보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간병인 보험인데 중간에 너무 비싸지기라도 해서 해지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 갱신형만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병인 사용일당은 어떨까요? 가입자가 직접 간병업체나 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영수증을 청구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만큼 가입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비갱신형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필요할 때 간병인을 사용하고 영수증만 청구하면 되니까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보험의 경우엔 내가 가입한 금액만 딱 지급되다 보니까 추후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간병인 보험만으로는 간병인 비용 감당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증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마저 좀 상쇄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증 정도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비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체증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15만원, 그리고 요양병원 5만원을 체증형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여성분들께 유리했던 C사의 경우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 일당까지 체증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그러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남성분들은 B사가 저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체증이 되는 거냐? B사의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 5년 차에 가입 금액의 20%를 추가로 보장받게 되고요. 가입 10년 차부터는 50%, 20년 차부터는 100%를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을 가입했다면 5년 뒤부턴 18만원, 10년 뒤부턴 22만 5천원, 20년 뒤부턴 3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인건비 인상에 대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체증형을 선택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앞으로 보장받을 날이 많이 남은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이 체증형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가입 나이가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 최대 체증치에 도달하는 20년 뒤에 계약이 거의 종료되어 간다는 점인데, 다행히 이렇게 가입 금액이 15만원이 아니라 20만원까지 가능한 곳도 생겼고, 이러면 앞으로 20, 30년 이 정도 기간만 보장받길 원하는 분들도 크게 부족한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 20만원이 넘게 상승하더라도 일반형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내 돈을 조금 보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사용일당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비갱신형이다 보니 안정적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안정적인 사용일당 쪽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보험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가족간병입니다. 이 가족간병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환자 A씨가 있습니다. 간병인을 구해야 하겠죠. 그럼 간병인 지원 업체에 어플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업체에서 본인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매칭시켜 주고요. 환자가 이 간병인이 괜찮다 하면 그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간병인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내가 직접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병인이 매칭이 되고 나면 간병인은 나를 간병해주고 나는 간병 업체에 간병비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럼 간병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간병비를 정산해 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과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가족간병은 어떻게 되냐? 아까 간병인 지원업체에 등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족 또는 지인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서 가족을 고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가족간병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가족간병을 하면 간병비 지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릴 간병인 보험 회사들은 전부 가족간병이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약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병인 어플이 간병 업체니까 간병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 영수증 또한 간병 업체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관상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제한된다는 내용 또한 없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간병보험을 추천드리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도 가입을 시켜드리고,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가족간병이거든요. 나중에 이 가족간병이 막힐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몇몇 회사에서 현 시점까지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간병인 사용보험 체증형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가격 비교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저렴한 가격을 위해서 비교는 무해지환급형으로 진행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실 간병인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20곳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 8개 회사 중에 가격이나 한도, 가족간병 모두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곳은 A, B, C 이렇게 3곳이었고, 남성분들은 B사, 여성분들은 A사와 C사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보는 상품에 놀라운 가성비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남성분들의 경우 건강채 10년 고지형으로 인수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대충 보셨던 부분이고, 나는 일반형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나중에 간병 비용이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체증형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증형 가격 비교표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A, B, C사의 체증 조건이 제각각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20년 뒤에 2배가 되는 것은 동일했고요.
남성은 이번에도 역시 B사가 가장 저렴했으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가격도 A사가 가장 저렴하고 20년 뒤에 2배인 것도 동일했지만 C사의 경우에는 5년 20%, 10년 50%, 15년 80%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체증이 되다가 20년 차에 100% 체증이 되는 시스템이고 가격 역시 2,000원이 채 차이가 안 나서 개인적으로 체증형을 가입하실 거라면 C사 쪽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남성분들 기준 B사가 압도적인 조건이었고요. 여성분들은 A사나 C사 간에 좀 저울질을 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증형 10년 고지형의 가격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강화 고지형 플랜의 가격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성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남성 B사, 여성 C사의 강화 고지형 플랜 가격입니다. 남성은 B사 강화 고지형이 28,829원, 건강체 강화 고지형이 21,099원으로 압도적인 가격을 보여줬고요. 특히 건강체 강화 고지형의 경우엔 납입 면제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C사의 강화 고지형 플랜이 4단 체증형임에도 42,219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꼭 이 강화 고지형으로 먼저 심사를 넣어보고 혹시나 병력 때문에 거절이 된다고 해도 B사와 C사, 기존 간편 고지형 플랜도 보셨다시피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병인보험의 종류부터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사용일당을 추천하는 이유와 사용일당을 가입하더라도 꼭 체크해봐야 할 것들, 여기에 회사별 보험료 비교까지 보여드렸고요. 가장 뛰어난 상품의 실제 설계안과 체증형 상품 유형의 차이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추천 설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또는 직접 설계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상단의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